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5월 12일 아침이 정말로 환하게 쨍 하고 해 뜨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뻥 하고 패닉이 셀이 또다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냉정해집시다. 냉정하게 보죠. 다우존스 올랐습니다. 네, 다우존스 올랐어요. 네, S&P는 0.81% 하락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야. 자, 문제는 나스닥에서 나왔지. 나스닥이 2.35% 힘들어. 2.35% 떨어졌고, 러셀 2000이 1.37% 힘들어. 이런 상황이고, 자, 근데 달러 지수는 101.77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달러 지수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역시나 유럽에서 계속 금리 올린다 그러고 7월 달에 금리 50bp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가 강세입니다. 1.07까지 올랐어요. 야, 우리 1.03까지 보지 않았나요? 1.07까지 지금 굉장히 1.073 빠르게 올랐고요. 달러 엔도 126.86. 원화는 요번에 덜 강세입니다. 다른 통화에 비해서 1261원이고요. 그다음 위안화는 6.65 위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차트 나스닥 하루짜리 차트를 S&P 하루짜리 차트를 보면 오늘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짜리. 자, 원데이 보시면 저기 왼쪽 밑에가 처음 시작할 시간이에요. 네. 5월 25일이라고 써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즉 저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 말고요. 자, 5월 25일이라고 써있는 네, 저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저가에서 시작해서 고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처음에 아주 지랄 같았어요. 최악이었죠. 우리 그 장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시작됐던 건데, 스냅이 아주 저격을 했습니다. 시장을 아주 박살을 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서 처음 시작할 때 아예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종가는 어떻게 됐다? 종가는 많이 최고가에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최고가에서 마무리됐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 너무 쫄지 말아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쫄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패닉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어제 이미 패닉셀을 했고 얻어 맞았다. 한국은 한 2% 가까이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만큼. 오르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타기 한 거 빼면 지금 PER 배수가 시장 평균 PER 배수가 한 9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물타기 한 거 빼면, 물타기 한 주식들 몇 개 빼면. 그러니까 절대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 저희가 매수를 해보면 와, 이 가격이 뭐네, 신기하네, 야, 이익 대비 주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실적만 보면 그렇게 좀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만 심각한 거지 뭐. 내 마음만 공포에 빠진 거고, 예,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장 한마디. 약한 체력에서 작은 펀치 한 방도 카운터 블로우가 될 수가 있다. 네, 약한 체력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도 전염된다. 네, 오늘은 전염의 극단을 보여주었어요. 스냅이 주가가 30%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43%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하루에 43%라니까요. 반토막 나면서 끝났어요. 반토막 나면서 끝나니까 얘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게 아니라 그 CEO가 에반 스피겔 최고 경영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어. 그래서 실적 목표치를 달성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2분기에 그 에비타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 최하단보다도 덜 나올 것 같아. 여기 가이던스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에이, 가이던스보다 초과했습니다. 에이, 다음번 피카 오시지 뭐, 다음번에 떨어지겠지 이러는 거고, 많이 떨어지면 니네 원래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또 떨어지고. 뭐 한국은 그런데 여기는 좋습니다 이러면 빵 올라주고, 가이던스를 미래가 좀 나쁠 것 같아요 이러면 빵 떨어지고. 확실하죠. 진짜 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려 43% 떨어졌으니까, 자, 광고하는 회사 43%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는,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어디? 예, 대표가 메타, 네, 페이스북, 그다음 구글 이런 데죠. 자, 팬비즈닷컴을 통해서 보면 이 광고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요. 자, 보시면 네, 구글이 5.1%나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고요.
네, 페이스북도 아주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자, 메타의 주식을 한번 보시죠. 메타의 주가 흐름을 1일차 메타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처음에 얘네들이 5월 25일자 여기 처음 바닥에 여기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떨어져서 시작했어요.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몇 프로 떨어졌냐? 10% 정도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아까 알파벳도 구글도 많이 빠졌잖아요. 얘도 7% 하락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4.9% 하락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얘네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아마존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5%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그 3.2% 하락으로 끝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빠져서 시작했는데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그 스냅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스냅이 30% 떨어졌다 42%까지 떨어지는 43% 떨어지니까 광고 관련하는 애들이 야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같이 빠졌고, 걔네들이 또 빅테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테크 다른 것도 전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전염이 되면서 쫙 일파만파인데, 아까 핀비즈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기술주들만 하락했어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기술주들만 하락하고 저기 그 뭐야 헬스케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소비유통 그렇게 안 좋다던 월마트, P&G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이쪽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랐고요. 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냥 반반이야. 짬짜면이지. 떨어진 거 반, 오른 거 반. 그러니까 다우는 플러스가 났고요. S&P는 0.8% 정도가 떨어진 거고,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오늘은 스냅의 위치가 기술주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하락은 저기 크루즈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노르지안 크루즈, 카니발, 캐러비안, 로얄 캐러비안 이런 애들이 10% 이상 빠지면서 이 부분들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쁜 애들이 이제 얻어맞는데, 아시는 그 옷 만드는 회사 아베크롬비가 분기에 순손실이 나오면서 주가가 28%. 요즘에는 자비라는 게 없습니다. 자비라는 게 없어서 실적이 조금만 잘만 나오면 그냥 죽여버려요, 다. 미국 시장 아주 무섭게 단순하지만 진짜 단순해. 실적 안 나오면 그냥 죽여버려. 너무 단순해. 실적 잘 나오면 빵빵 뛰고, 근데 장이 경색되니까 죽일 때 더 많이 죽여 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강하게 터지면서 채권 시장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754%예요. 어제는 얼마? 2.86. 11bp나 무려 11bp나 금리가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금리가 내렸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거죠. 11bp. 이걸 왜 폭등이라고 표현하느냐? 곱하기 365 하자는 거지. 곱하기 365 하면 11bp 0.11%면 36%, 37%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금리가 1년 기준으로. 금리는 항상 연환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폭등한 것이다.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금리는 폭락. 자, 2년물 2.48인데 어제 얼마였냐? 2.6이야. 2.62에서 2.48로. 그 다음에 30년물 지금 2.97, 어제 3.06. 그 다음에 5년물 2.74, 어제 2.87. 이것도 10bp 이상 떨어졌어요. 금리가. 아주 뭐 완전히 위험자산 저리가 안전자산이 최고야 이러면서 간 상황입니다. 6월달 지나면 안 그럴걸? 네, 6월달 지나면 채권 시장의 이 정도까지의 강세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3% 내외 수준?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더 플러스 이 시장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 연준 이사들 발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비둘기파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심각한 경제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가까워지도록 통화 정책을 보다 중립적인 스탠스로 신속하게 되돌리면서 무모하지 않게 목표를 갖고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물가가 2% 범위 내에 들어오면 조속히 중립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비둘기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정책이 무모한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팬데믹 국면에서 보았듯이 시장은 빠른 태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월과 7월 연속 50bp 금리 인상하면 9월에는 동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확실히 비둘기파라서 그런가 9월에는 동결도 가능하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50bp 올리고 그 다음부터 25bp씩 계속 올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의견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6월 중순에 있는 FOMC에서 50bp 올리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혼돈의 도가니에서부터 조금 숨고르기가 확실히 되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왜냐하면 6월 달에 50bp 올리고 7월 달에 50bp 올리면 더 이상 50bp 올리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강짜를 부리면 25bp씩 올릴 것이고, 강짜를 안 부리면 지금 라파엘 보스팅 연 총재처럼 동결도 가능하겠네? 동결도 가능하겠어. 그러면은 한 2.25%에서 이제 2.5%에서 멈출 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때는 달라질 겁니다. 네. 어쨌든 경기의 연착륙, 그 다음에 고용의 정상화, 물가 안정을 다 이루려면 재치가 필요하다. 재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달성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파 반대로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매파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8월에는 기준금리가 2.0%가 되어 있을 것. 6월, 7월 달 50bp씩 올리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가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 이민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구인난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 연준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연준은 국내의 수요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그러나 연준의 손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공급망 적체 문제는 연준의 손밖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똑같습니다. 그 공급망 적체 문제는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문제를 잡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은 뭐다? 네,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문제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망 적체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 전쟁은 언제 종지부가 끝날지 모르겠고, 지금 루브라 지금 최고가예요, 근래 들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군요. 러시아가 전쟁에 이겼군. 그러니까 루브라가 최고까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즉 뭐냐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에 지금 패를 잘 읽고 싸움을 걸었다. 자기네가 지금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패를 읽었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되겠죠, 그거는.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루브라가 강세인 것은 루브라 결제,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이 안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가스나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중국에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김경환 의원이 전했듯이 60대 이상의 그 접종의 진행률을 보건대 8월 달 정도 돼야지 3차 접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시권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자리 잡을 거는 8월 달 이후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자, 6월 달에 이제 백화점도 푼다고 그래요. 6월 백화점의 인원을 75%, 도대체 과거 평균 인원의 75%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5%까지 열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셧다운을 안 한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상하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풀어주고 나서 셧다운을 또 하면 지랄 나는 거고요. 셧다운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망 적체의 일부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 6월 달에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냈는데, 빌 에크먼,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라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명백한 인플레이션은 맹렬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거나 혹은 경제의 붕괴다. 얄미워 죽겠어, 아주 진짜. 얄미워 진짜. 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거나 경제 붕괴? 아니, 공급망 적체가 해소되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공급망 적체가 해소되면, 근데 그게 이제 미주스인 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이 정도 하면 수요 감소 나오고 있어요. 수요 감소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오늘 수요 감소가 확실히 미국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스탠다드 포어스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는데 예비치가 57.5로 나왔습니다. 석 달 중에 가장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 53.5가 나왔습니다. 이게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이 서비스업, 제조업도 3개월 만에, 서비스업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자, 신규 주택 판매 나왔습니다. 4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16.6% 감소. 오, 뚝 떨어지죠. 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던 게 이제 3월, 4월이니까 4월 달에 드디어 반응이 나온 거예요. 신규 주택이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가 16.6% 전월 대비 감소했다. 연율로 59만 1천 채인데요. 2013년 이래로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자, 5월 달에는 안 빠질까요? 더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전월비로는 안 빠지겠네. 이번에 16%나 빠졌으니까. 근데 전년 동기 대비나 뭐 이렇게 전전월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 쪽에서 쿨다운하는 느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리치먼드 연은의 5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가 나왔습니다. 전월치 14, 마이너스 9. 오, 네, 뭔가 지금 확실하게 냉각이 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제 연준의 그 라파엘 보스팅 연은 총재가 얘기했듯이 뭐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 감소가 돼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를 동결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준은 또 거기에 맞게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남들은 안 된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매파들은 생각하는 거고요. 자, 누구의 말이 맞을지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신 또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급 체인 차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글로벌 매크로 악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글로벌 경제가 1970년대와 유사하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부정적 전망을 기준으로 현재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적절하게 다각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루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포지션을 후축해야 한다. 그리고 미 연준이 통화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회피하면서 연착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19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부채 부담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금리가 상승하면 이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 위험이 나오면 정말 위험해지는데 어제 JP모건의 실적 흐름들로 봐서는 아직까지 신용 위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 위험이 나와야 진짜 위험이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붕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나쁜 얘기만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쁜 얘기만. 레이더가 나쁜 것만 필터링합니다. 언제요? 시장이 나쁠 땐 그래요. 심리가 바닥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피어 앤 그리드 마지막으로 볼까요? 피어 앤 그리드 계속해서 나쁩니다. 익스트림 피어로 계속 떨어져 있죠. 자, 시장은 과거보다 위험이 감소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과거보다 위험이 월등히 감소했다. 작년 12월 1월 초 그 다음 11월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을 수십 번씩 할 때 그때는 위험이 증가했던 시점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월등히 위험이 감소한 시점이다. 자, 거래소 한국시장 PER 배수 이 정도면 평균 이하까지 떨어졌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익 전망치가 꺾이지 현재는 않았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문제는 달라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이게 꺾이는 거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신용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포착되지 않으므로 그걸 선제적으로 다 알아서 다 대응을 한다? 저는 그건 못하겠고요. 저는 그건 못하겠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위험은 많이 줄어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